네, 어서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거제시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네,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서는 거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네, 이 조례안은 최양희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제일 먼저 넣어놔가지고 저쪽에 회의가 아직 안 끝났어. 응. 네, 잠깐. 네, 지금 최양희 의원께서 저쪽에 상임위원회 지금 회의 중이어서 자리에 들어오실 때까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최양희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예, 최양희 의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안번호 528, 77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진로교육지원센터 이용 대상을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 규정함으로써 만 7세에서 8세의 학생이 이용 대상에서 누락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만 7세에서 8세의 학생도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이용 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용 대상을 청소년에서 학생으로 수정하는 것이며 참고사항은 진로교육법 그리고 예산조치 비용 축에는 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 영향평가는 개선사항 미반영이며 집행부 의견은 동의입니다.
네, 그러면 78페이지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호 중 청소년을 학생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작한다. 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38쪽 어안번호 528호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이용 대상에 7세에서 8세의 학생이 누락되어 있어 진로교육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7세에서 8세의 학생도 이용 대상으로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진로교육지원센터 이용 대상을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으로 정의함에 따라 7세에서 8세의 학생이 소외되어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진로교육법 제4조 제5조에서 적용 대상을 학생으로 규정하여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이용 대상을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게 확대하는 것은 만 9세 미만 학생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 관계에 있어서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진로교육지원센터 관련 타 지자체 조례는 57곳으로 이용 대상을 학생으로 명시한 곳은 경남, 창원, 진주 포함 17곳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거는 좀 과장님한테 조금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양 의원님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용 대상을 청소년에서 학생으로 바꾼 이유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초등학교 1, 2, 3학년도 확대하자고 이렇게 열어놨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바꾼 곳이 경남, 창원하고 진주에서 총 17곳 정도가 학생으로 이렇게 다 바꿨단 말이죠. 예. 그러면 자료에 좀 이제 다른 곳 실태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곳 실태. 예를 들어서 창원 같은 경우 그리고 진주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이용 실태가 쭉 나와 있지만 1, 2, 4학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한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자료가. 예. 다른 지역의 그 이용 실태를 뭐 깊이 있게 살펴보진 않았지만은 예.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다 할 때는 예.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당연히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저학년 같은 경우는 진로교육센터를 이용하기에는 부모하고 함께 이렇게 오시든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경우가 뭐 대다수 있는데,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용 실태가 어떻게 될까 지금 여기 자료에는 전혀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린 아이들 단독으로 그걸 뭐 자기 진로에 대해서 생각할 시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대체적으로 이제 관심 있는 부모님들하고 같이 예. 움직이는 걸로 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 쭉 있지 않습니까? 예. 프로그램도 초등학교 저학년에 맞춘 프로그램도 또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단순하게 지금 이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위주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저학년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예, 들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이제 4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이제 아직 어린 아이들 되다 보니까 그게 맞는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그 시에서는 뭐 진로 주로 이제 특강, 뭐 활동 캠프, 또 특화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주로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좀 큰 아이들을 중심으로 예.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 저학년에 맞추어서 또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하도록 예. 그렇게 조례가 하겠습니다. 통과된다면 예, 예. 프로그램도 또 챙겨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다른 질의도 없으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네,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한규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어안번호 538번 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의 취지를 살려 사업 대여자금 연체금리를 하향 조정하여 취약계층의 복리정진을 돕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2의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한 달을 삭제하고 안 제8조 3항의 연체이자를 연 12%에서 연 6%로 하향 조정하며 안 제11조 제2항의 담당 주사는 법령상 지가 아니므로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과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7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규정을 적용하였으며 예산 소요 수반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48쪽 신구조문 대비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3의 법조문은 2022년 1월 28일 제18조의 7로 이동하였으며 제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 문구 띄어쓰기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및 제6조는 기관, 단체, 문장 보호를 수정하였습니다. 제7조 개인, 기관, 단체 등에 대한 문장 보호를 수정하였으며 149조 기금의 대여 연 12%의 연체이자를 연 6%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조 기금 출납원은 기금 업무 담당 주사를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과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전문위원회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42쪽 어안번호 538호 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의 취지를 살려 대여자금 연체금리를 하향 조정하여 취약계층의 복지 정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44쪽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2는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7 제1항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자활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8조 제3항은 연체이자를 연 12%에서 연 6%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2021년 자활사업 안내지침 제4장 자활사업 지원체계에 따르면 연체 이율은 시중은행 연체금리의 50%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연체금리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 현재 시중은행 연체금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경남도 내 자활기금 조례 중 대여자금 연체 이율은 김해시 포함 3개 자치단체에서 연 6%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 제2항 중 기금 업무 담당 주사로를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과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은 기금 업무 담당 주사가 법령상 직위가 아니므로 직위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안 제1조, 제5조, 제6조, 제7조는 상위 법령 및 문구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의 취지를 살려 대여자금 연체금리를 하향 조정하여 취약계층의 복지 정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태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자활기금에서 대여를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예. 그러면 대여 금리는 그럼 몇 프로나 됩니까? 우리 시중금리입니까? 대여금 자금의 이율은 3% 이내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이내 적용해가지고 만약에 시중금리가 더 올라가더라도 3% 이내다. 예, 이거죠? 이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3% 그래서 이내죠. 예. 지금은 몇 프로인데요? 지금은 지금 대여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게 대여 실적이 없죠? 예, 대여를 안 해간다 아닙니까? 예, 이게 예. 이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다 보면 예산을 잡아놓는데 대여를 안 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찌됐든 간에 대여를 일단은 할 수 앞으로 있으니까 또 신청할 수도 있으니까 법령은 좀 현재 그렇게-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희망복지재단에서도 이거 이제 그 저소득층 대여가 있었는데 그걸 또 안 해가니까 아예 이번 예산에서 안 올려가지고 이제 언론에서도 이렇게 좀 질타를 받기도 하던데 이거는 그러면 이제 존속을 해가지고 대여를 할 수 있는데 대여를 안 해가는 게 문제잖아요. 예, 그러면 대여를 좀 할 수 있게끔 자활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예.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명목상만 있다는 건 별 이렇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정말 목마른 사람이 물을 떠물 수 있어야 되는데 물을 못 떠먹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가 자활기금이 작년 연말이 한 7억 정도 되나요? 예, 작년 7억 9천, 예, 7억 5천이네요. 2021년도 조성액이. 예, 근데 지금 어쨌든 이게 주요한
3목적 중에 하나가 대여인데 대여가 이렇게 없는 이유가 뭡니까? 대여가 없는 이유는 첫째로 이제 저소득층 네. 이 창업 자금 대여가 줍니다. 개인은. 그다음에 이제 기업에 대한 이제 사업 대여 자금을 해주는 이제 그런 쪽인데 보면은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창업 개인한테도 해주고 생활자금으로 기업한테도 줍니까? 해주고 두 개 다 이제 가능한데 먼저 이제 저소득층의 작업에 대한 의지가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경기가 안 좋고 또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자기업에 대한 창업의 의지가 이게 경기가 좋고 하면은 이게 이제 조금 확실성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자기업들도 생겨나고 할긴데 이 경기가 너무 안 좋다가 보니까 이게 확실한 또 확고한 또 신념도 없고 의지도 좀 약한 것 같고 그런 영향들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또 판단되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대여를 해주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게 그냥 지원이 아니고 어차피 대출을 해주는 경향이니까 그걸 갖다 회수를 또 해야 되니까 우리가 너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거 강요할 수 없는 이런 또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그 1인당 그 예를 들면 창업이나 이런 목적으로 나갈 경우에 한도액이 있습니까? 예, 한도액이 대여 자금이 기업 같은 경우는 7천만 원 한도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 존속 기간을 없애는 거는 이제 관련 법령에 존속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예. 그 규정 때문에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럼 법령이 바뀌어서 이제 이 기금이 예를 들면 이제 의무 기금이 아닐 경우에 이제 그때 가서야 이게 뭐 폐지가 되든지 예, 하겠네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존속 기한을 정할 수 있는데 법령에서 이건 의무적으로 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존속 기한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도 없습니까? 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네, 기획예산 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 담당관 우정수입니다. 회의자료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530호 거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인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인력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8페이지 본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1년 12월 31일부터 22년 1월 20일까지 예고했으며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거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거제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인력 예산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 등
제1항 거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 제105조 제5항에 따라 15명 이내 시장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항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 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시장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는 내용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 회의 제2항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위원회의 직원 제2항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위원회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1항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 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항입니다. 위원회의 지원, 위원회의 협조 요청 및 제5조에서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7조 수당 생략하겠습니다. 제8조 위원회의 활동 결과 보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 직위, 예산 사용 내역, 주요 활동 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운용 세칙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할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전문위원회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5쪽 어안번호 530호 거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거제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인력,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지휘권한, 기한, 소관 업무, 위원 정수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인수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거제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인력 예산, 지원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조 및 안 제3조는 지방자치법 제10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인원은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도록 하였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05조 제3항 및 공직선거법 관계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것으로 위원회 회의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의결 정족수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 안 제6조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소속 직원을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직원으로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사항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 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인수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이며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위원회의 목적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제 7조는 거제시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최소한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 8조는 인수위원회 활동 결과 백서를 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고 백서에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지기, 예산 사용 내역, 주요 활동 내용 및 건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한 것은 인수위원회 운영을 위해 상당 기간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의 위임 조례로 행정안전부의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상위 법령의 취지나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거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의 법적 합성을 확보하고 인수위의 지휘 권한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시장직 인수 및 시정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거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병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좀 어떻게 보면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인해서 좀 합리적으로 변해간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사실 우리는 뭐 인수위원회라는 존칭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시에서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예. 인수위원회가 지난 그 18년도에는 그 행정안전부에서 그 기준이라는 그 지침이 있었습니까? 예, 기준을 이제 예. 지침이 아니고 기준을 만들어서 예. 어떤 그 권고를 했습니다. 그 권고안에 따라서 최소한의 어떤 그 장비라든지 아니면 그 사무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예. 일단 당선되고 나서 20일 범위 내에서 이렇게 위원회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이제 백서를 또 출간하게끔 예, 해서 어떻게 예. 보면 절차적으로 투명하게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당선인이 일단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예. 구성을 할 때 표준안에 보면 이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또 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없어요. 네. 예, 그 부분은 왜 빠져 있습니까? 그 표준안에 지금 빠진 게 예. 사무국의 직원 파견의 어떤 그 규모에 관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자문위원의 수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당선인하고 협의해서 이제 구성하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조례에 빠진 부분은 맞고요. 향후에 어떤 그 구성에 따라서 조금 갈등의 소지도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시에서 어떻게 보면 위원회가 구성이 될까요? 시 내에서? 아닙니다. 이 밖에, 위원회는 아예 밖에. 당선인이 구성하고 예. 시는 별도의 그 지원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원단을 구성하고 예, 예. 그러면 그게 사실 사무직 이게 나와 있는 사무직은 시의 직원이 시의 공무원 직원을 파견해가지고 예, 그 예. 위원회에 들 수 네, 있도록 예.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 하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예. 그러면 지금 안 잡아져 있잖아요. 우리 원조례에는 안 예. 잡아져 있는데 이거는 향후 어떻게 그냥 그 당선인하고 예, 이제 협의를 하실 겁니까? 적정선을 만들어서 어떤 협의를 거쳐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빠진 이유가 그거 말고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까지를 어떤 그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한하게 되면 또 어떤 지자체의 어떤 요건이나 또 지역 여건이나 또 당선인의 어떤 또 뭐 다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긍정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는 게 일단 없던 것이 이제 예, 생기면서 절차를 더 투명하고 또 공정하게 또 필요한 사항이니까 예. 이게 늘 필요했으니까요. 예, 필요한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참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 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하게 되면 그 백서로 정리해서 위원회 활동이 끝난 지 30일 이내에 공개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여기 백서에 지금 들어가는 내용이 위원들의 성명, 직위, 그다음에 예산 사용 내역, 주요 활동 건의사항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 백서를 발간을 하는 목적이 뭐죠? 그 아마 백서는 결국 그 운영 사항을 외부에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그 어떤 투명한 어떤 운영에 대한 결과를 이제 아마 보존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인수위원회 활동이 이만큼 투명하게 이루어졌다. 이거를 예, 알려야 예.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데 질의 없으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예,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망 거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거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네, 감사본부 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본부 담당관 정창욱입니다. 오늘 처음 참석한 우리 법무팀장인 김욱재 변호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의안번호 531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거제시 정책자문당 설치 및 운영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에 따라 우리시 자치법규에 지방자치법을 인용하는 20개 조례를 일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월 4일부터 21일간 실시한 입법 예고기간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24쪽부터 32쪽까지 신구 조문 대표표로 인용조항 변경이므로 세부 설명은 생략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15쪽 어안번호 531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사항 방영을 위한 거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우리시 자치법규에서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항인 거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등 20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거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그러면 우리 시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총조례 중에서 지방자치법이 들어가 있는, 인용하고 있는 건 여기에 지금 다 포함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총 20개입니까, 그게? 예, 지방자치법이 이제 개정이 되었으니 거기에 맞는 조항으로 다 대체를 한 거다, 이런 말씀이시라고 봐야 되겠다, 그죠? 그 전부 개정되면서 조항들이 많이 변경돼서 그렇죠. 이게 하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특별한 그 사안은 없어 보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해 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십시오.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거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하실까? 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어서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강경국입니다. 자료 79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어안번호 534호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그 외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 반영과 중복조항 삭제 등 정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등의 해당 사항이 있고 입법 예고기간은 지난 1월 3일부터 1월 24일까지 21일간 되겠으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별표 3 현행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 가산 방법을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 가산 방법으로 개정을 하고 그 내용 중 민간경력 인정 대상자 내용 중에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별표 2에 ES 유사경력의 인정되는 자를 사람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조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제47조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7조 3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제4조 비밀엄수 부분에서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항을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것과 사항 그리고 그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내용은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그리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은 개인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부분을 주민의 권익 보호로. 그리고 제9조는 해직된 공무원이 근무를 항을 삭제를 하고 이 부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면직된 공무원의 근무를 조항을 두고 있어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제10조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 가산을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 가산으로 특수경력직을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으로 11조 연가 계획 및 허가 사항의 사항을 삭제합니다. 이 부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3에 연가 당겨 쓰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 부분은 시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행안부 표준 조례안이 신설되어 자유롭게 연가를 권장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12조 연가 일수에서 공제 부분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2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3조 병가 부분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5에 병가 부분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14조 특별휴가 부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6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7로 그리고 1호인 여성보건휴가는
삭제를 하고 이 부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7에 1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호, 제9호 휴가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13항에 명시되어 있고 제7호 유산, 사산, 휴가 부분은 부분을 삭제하는데 이 부분도 제5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용 추계 부분은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없어 사유수는 미 첨부를 하였고 부침이와 그리고 상위법령 그리고 내무방침을 받은 내용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19쪽 어안번호 534호 그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제 1조 제4조는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문구를 정비한 것이며 안제 10조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으로 변경하고 안제 11조 제6항 시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는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안제 14조 제2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2.6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7로 변경한 것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제 9조, 안제 11조 제4항, 안제 12조, 안제 13조, 안제 14조 제2항 제1호, 제4호, 제7호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중복된 조항은 삭제하고 문구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예. 그럼 지금 우리 특수 경력직만 이제 연가 가산이 있었는데 이제 예. 경력직도 연가 가산을 해준다 이 말씀이죠. 맞습니다. 예. 추가가 되는 거죠. 예, 예. 특수 경력직이라 하면 어떤? 우리 뭐 정무직인 시장인을 비롯한 우리 그 별정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아, 별정직 공무원을 예, 예.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라고 그러네요. 예, 예. 그럼 이제 경력직 공무원이라 하면 그럼 제가 공무원을 하다가 그만두고 한 4, 5년 쉬다가 다시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재임용되면 그 기간을 맞습니다. 인정해서 연간을 준다 그런 말씀. 맞습니다. 예. 그럼 이거는 뭐 조례 내용하고 좀 다른데 이 앞전에 그 이제 언론에서도 나왔던 돈 2만 원 받고 개인정보 유출해가지고 그 피해자가 이제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었죠. 그 흥신소에서 공무원한테 돈이 뭐 평상시에만 관리는 했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찌 보면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이제 전 국민들의 이제 공분을 샀었는데 실제로 이게 공무원들이 내 개인정보를 만약에 이태어를 검색을 만약에 한다 칩시다 하면 다 시스템에 기록이 다 남죠. 남습니다. 예. 그런 시스템이죠. 예, 예. 그러면 만약에 그 어떤 그렇게 빼돌린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어가지고 어떤 지금은 살인사건까지 발생을 한 거고 여러 가지 범죄에 지금 악용될 수 있는데 그런 게 발견이 되면 어떤 처벌까지 가능, 면직 가능한 겁니까? 그는 규정에 따라서 그 규정이 어떤 규정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공무원 신분에 관한 사항이라 가지고 뭐 정확한 어떤 법률은 어디 법률에 적용시킬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뭐 규정에 따라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정확한 그거는
그거는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뭐 그런 어떤 준에서 아마 뭐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진짜 한 200만 원 받고 빼돌렸으면 그런갑다 이렇게 돈이 2만 원에 개인정보가 민감한 주소 정보가 유출되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었는데 그럼 그거에 대한 이제 뭐 이렇게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그래서 굉장히 뭐 중한 어떤 그거로 보지는 않네요. 예전에 모 검찰총장 후보자 그 자녀 그거 어떤 정보를 그 하신 분은 면직까지 되신 줄 알고 뭐 굉장히 크게 처벌받는 줄 아는데. 뭐 결국은 이게 뭐 사회적으로 문제시화 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뭐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그 직분의 어떤 어긋난 행위이기 때문에 물론 뭐 세부적인 어떤 그 규정이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요게 예. 제 사주에 비밀 엄수가 있네요. 예, 그 예. 비밀 엄수가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예. 그 어떤 처벌까지 있는데 그거 참 이 조례를 보고 그 과장님한테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번에 질문을 한번 한 겁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정말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업 윤리를 가지고 진짜 이것만큼은 지켜내야 되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과장님, 저기 사조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예, 예. 사조 개정사항에 그 직무상 알게 된이라는 이제 표현이 중간중간에 있던 걸 다 뺐단 말이에요. 예, 예. 3호에도 그렇고 4호에도 그렇고. 예, 예. 그럼 직무상 알게 된이라는 이 내용을 뺀다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뭐 직무상 알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취지에서 빼는 겁니까? 아니면 직무상 아니어도 알게 된 정보라도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겁니까? 어떤 이유죠? 위에 4조 예, 본 비밀- 조항에 이 직무상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밑에는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 뺀 건가요? 예, 앞에 직무상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예. 중복 차원이기 때문에 예. 예. 위에는 이제 없던 거를 넣었으니까 예, 이제 예. 각 호마다 각각 있는 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없습니다. 이렇게 예, 보는 예. 거네요. 어쨌든 내용상으로 뭐 직무상 알게 된 신상이나 관련된 사항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예, 거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내용은.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지금 이 삭제된 조항들이 많았는데 예, 예. 이번에 그러면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복무 규정이 예, 예. 개정되기 전에는 이런 내용들이 규정에는 없었습니까? 복무 규정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결국은 지방공무 그 상위법이 네. 개정에 따라 가지고 네. 결국은 저희 조례도 또 개정해야 될 어떤 업무상에 보면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네. 중복된 부분이 있으면 가급적 좀 삭제를 해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그에 따라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조례상에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도 그러니까 복무 규정에도 이 내용이 있었다는 있었습니다. 거잖아요. 원래도. 예, 그러니까 예. 원래 그럼 이제 두 군데 다 있었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조례도 있고 규정에도 있었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데 질의 없습니까? 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99페이지 되겠습니다. 예, 어안번호 535 거제시 공무원 위탁 교육 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위탁교육 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 훈련을 마친 공무원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 경비 반납 조치 기준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시행령 35조 1항의 내용을 보면 반납액 산정 기준의 범위 내에서는 그 조례에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어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 신구 조문 대비표, 부패 역량 평가, 규제 심사, 그리고 성별 역량 평가에 대한 해당 사항이었고, 입법 여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21일간 입법 예고를 했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제시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 조치 제1항 시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 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위에 따른다. 부칙은 이 조례의 공판납을 시행한다. 부침 1과 그다음 부침 2 그리고 상임 및 관계법령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22쪽 의안번호 535호 거제시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소극행정 경남도 특정감사 정비과제사항으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의 위임 규정에 따라 위탁교육훈련 공무원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훈련비 반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상위법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 1조는 상위법령 위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취지임을 명확히 한 것이고 안제 2조는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위탁교육 훈련비 반납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위임에 따른 위탁교육 훈련비 반납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거제시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검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혹시 예. 그 공무원 위탁교육 훈련비를 반납하지 않고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뭐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지? 없습니다. 예. 그래도 그 35조에 따라서 잘 해 오셨는데 예. 이제 명확하게 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병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예.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됐단 말이죠. 예. 그러면 집행부 쪽 입장에서는 거제시장이 총 책임을 져야 되고 이회 입장에서 의장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제시 공무원이라 하면 2조에 보면 1항에 시장은 위탁교육 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 훈련을 마친 공무원 이렇게 쭉 나가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시장과 지방의회 의장은 이렇게 좀 붙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같이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일단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 이외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또 제정을 해야 된다 이 말씀.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데 질의 없으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공무원 위탁교육 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요 대상자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109페이지 어안번호 536 22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요 대상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2년 거제시 명예시민 추천 공고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 거제시 발전의 공로가 현저히 내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입니다. 명예시민 선정 및 수요 일정이 되겠습니다. 명예시민 추천 공고 접수는 지난해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공고를 했고 접수는 1명이었습니다. 그해 12월 27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이에 승인이 되면 명예시민증은 이달 중에 수여할 계획입니다. 심의 내용으로 2022년 거제시 명예시민 추천 1명이 되겠고 심의 기준은 거제시 명예시민 조례 제2조의 의거에 의해서 1호부터 4호까지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요 대상자 명단이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성함은 마이크 유저미의 매체로서 몰 사이트 매니저로 거주지는 옥포가 되겠습니다. 추천 사유는 대우조선 해양에서 건조 중인 세계 최초 362K CBM 초대형 LNG 부유식 저장시설 2척을 건조 관리하고 있으며 동시에 몰에서 발주한 3척의 북극 세빙 LNG 운반선 및 4척의 북극 LNG 운반선을 포함한 도합 9척의 LNG 관련 선박의 건조를 책임지고 있고 지난 2016년 3월에는 거제대학교 신입생에 대해서 청년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는 특강도 강연한 바가 있습니다. 조선산업 미래가 될 핵심 기술을 보유한 선박 프로젝트를 관리하여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과 거제 경제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천서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25쪽 어안번호 536호 2022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요 대상자 승인의 건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 수요 대상자 명단 및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승인의 건은 거제시 발전에 공로가 큰 사람에게 거제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수요 대상자인 대우조선해양 추천 벨기에 국적의 마이크 우주미의 매저에게 조선사와 원활한 협업을 통해 거제시의 명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 12월 27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명예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리 시 이미지 제거에도 기여할 수 있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2022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요 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보통 우리가 한 2명, 4명 이렇게 됐었나요? 4명 정도. 4명 정도 됐는데 예. 그럼 삼성에서는 안 낸 것 같고 그러면 사실은 작년에 그 삼성의 2명, 네. 그 우리 또 대우병원 원장 또 백병 원장 4분이 됐었는데 접수 기간에 그 대우에서 추천한 분이 좀 기간을 놓쳐가지고 그 이후에 대우에서 좀 필요하신 분이다. 꼭 명예시민증을 줌으로 해서 대우든 삼성이든 상당히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조금 그래서 예, 예. 뭐 그것까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분마저 안 넣었으면 올해는 명예시민증이 그 아무도 발급을 근데 별도로 사실상 이제 명예시민증은 시민의 날을 기준을 해서 네. 그 전에 한 8월에서 한 9월 그 사이에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10월 시민의 날 점해서 수여하는 걸로 일정은 통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분은 그러면 조금 뭐 추가로 보시면 되고, 예. 조금 어떻게 보면 대우조선에서 조금 명예시민으로서 간곡히 좀 추천한 부분이 있어서 별도의 지금 전년도 추가입니까? 그러면? 뭐 2021년도 추가라고 맞습니다. 예, 하니까? 예. 그 설명을 그래 하셔야지. 어느 내용에 이게 2022년 그제시 명예시민 추천서 있고. 근데 추천 선정은 선정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너는 그러면 이분은 이분이고 예. 또 8월달에 또 다시 모집하실 거란 말이야.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알지 뭐. 그 하고 제가 이거는 또 뭐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고순 군수리 그 출판기념회 그 책을 사와가지고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명예군민증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보통 우리 이제 경찰서장, 소방서장, 그리고 대대장, 교육장 뭐 이래가지고 한 4명 정도는 늘 이제 임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이분들을 그 명예군민증을 줘가지고 이분들도 인맥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메달을 주고 이러면 그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쩍만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명예군민증을 이제 주고 나면 이제 그거 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사람이 뭐가 될지 모른다 아닙니까? 어디로 가서 뭘 할지 모르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명예군민이시니까 뭐 여러 가지 인맥에 활용 용도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도 저는 이제 이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메달 주는 뭐 그까지는 알겠지만 이렇게 우리 이쪽에 거제시에 오시는 뭐 여러 가지 서장님이나 소방서장님이나 양대 서장님하고 뭐 이런 분들 기관 단체장이나 그 뭐라고 그럽니까? 그분들을 우리 행사장에 가면 소개시키시는 분들 일단 아닙니까? 예, 예. 그분들 뭐 기관 단체장. 기관 단체장이라는 예. 거죠. 기관 단체장을 명예군민증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듯이 우리도 이 방법은 괜찮겠더라 생각을 해서 이 내용도 있길래 제가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그 검토 한번 할 수 있으면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검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우리는 명예시민을 8월달에 정식으로 해서 시민날 보통 수의를 하잖아, 그지? 예, 예, 맞습니다. 그럼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예. 그 대우조선에서 부득이하게 꼭 드려야 된다고는 하는데 또 예를 들어 삼성에서 꼭 드려야 된다고 하면 또 이렇게 추가로 또 받고 이러실 겁니까? 그럼 이게 선례가 되지 않겠어요? 뭐 가급적이면 우리가 사실상 뭐 조례상에는 뭐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은 관례적으로는 명예의 시민의 날 점해서 그 일정에 점해서 수여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뭐 일에 한해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이거든요, 이런 예, 예. 경우가. 그래서 계속 그렇게도 할 수 있으면 뭐 또 다른 단체에서나 다른 기관에서 추천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주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럼 앞으로 5분만 하고 안 할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 나가실 겁니까? 가급적이면 기존 해오던 대로 해야 그렇게 안 안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예, 예. 예. 그 이런 뭐 대우 같은 건 특수한 경우라고 이제 네, 여겨지고. 이런 경우는 예. 혼돈스럽고 또 예. 다른 곳에서 볼 때도 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알겠습니다. 하시기 유념하겠습니다. 바랍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병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회장님. 저희가 명예시민증을 받으신 분 대부분 보면 국적이 일본 분은 없으세요. 예? 일본에 있는 분 한 분도 없으세요. 국적이. 예, 일본은 예. 예,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또 국민 정서상 이렇게 명예시민증 발급할 대상에 일본 분을 자출천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도 많이 들어가는데 예. 이 분이 지금 계시는 곳이 사실 마이크 씨가 계시는 곳이 몰 선사입니다. 몰 선사가 일본 선사거든요. 일본에 그 적을 두고 있지만은 예, 제가 국제적인 거죠. 파악한 바로는 다국적 기업인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저건 일단 일본에 두고 있어서 예. 보통 사이트 매니저 같은 경우는 뭘 할 때 저는 중국 분도 많이 봤고요. 예, 예. 뭐 다국적 기업이라서 그런가 일본 분도 한 번씩 이렇게 일본 분이 거의 다 주류였어요 사실은. 근데 이 사이트 매니저 같은 경우 벨기에 분이 이렇게 해서 좀 의아했는데 일단 추천을 받을 때 또 뭐 국민 정서상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좀 골고루 이렇게 나라별로 좀 받을 때 추천을 받으실 때 그런 것도 좀 염두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추천하는 곳에 예. 추천의 내용 부분은 일단은 존중을 하는 어떤 측면에서는 뭐 크게 대상자에 대한 부분을 크게 흠이 가지 않는다라면은 저희들이 그 내부 방침을 정해서 시정조정위원회까지 심의 의결을 거치는 상황이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정의 심의 과정에 혹시나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그러는 쪽으로 그래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윤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 예. 이때까지 설명 잘 들었는데 오늘 명예시민수여 대상자 승인을 우리가 승인 안 해주면 이 사람 못 주죠? 맞습니다. 주는 예. 겁니까? 예, 예. 못 주는 겁니까? 주는 겁니까? 아니 못 줍니다. 예. 그렇죠. 예.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참 암담하고 희귀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양조선소가 아닌 시민단체나 아니면 그제 시민들이 이런 사람들한테 또 줍시다라면 또 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신금자 의원님께서 물론 이야기 예, 들었는데 예. 또 줄 거예요. 뭐 또 가급적이면 또 줄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례적으로 해왔던 부분에 그 시기에 추천을 하도록 저희들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아니고 규정을 제한해야죠. 가급적 말에는 붙여놔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어떤 규정이 명확하지 않는 이런 부분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 들거든요. 물론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 거제시를 빛을 내준다는 것은 널리 알려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원칙과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 그전에도 업무보고할 때 시민상 이거 할 때 그 이야기 있었잖아요. 대우에서는 추천을 안 했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추천은 했었는데 그 추천 기간 그 외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저희 접수가 사실상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안 된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면 이 사람을 주는 것을 이번 우리 규정에 의해서 꼭 규정은 아니지만 관례에 의해서 우리 거제 시민의 날주로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지급하면 안 됩니까? 뭐 사실은 조금 이제 대우 측에 이제 요청이 왔을 때 사실은 한두 번 정도는
뭐 가급적이면 우리가 관례적으로 요리해 왔기 때문에 일정대로 조금 접수했으면 좋겠다. 사실상 조금 설득 아닌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대우 입장에서는 또 향후 수주라든지 그 영향을 봤을 때는 조금 간곡히 요청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기업이 이제 대우의 어떤 수주의 영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결국은 우리 거제시와 대한민국의 그 경제적인 효과라는 보기는 봅니다만 어떤 행정이 일관성 없다는 이거는 참 이해가 안 되고 역대껏 이런 예가 없었지 않았다는 게 더 제가 없었지 않았는데 이런 예를 만든다는 게 참 우스운 현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는 차후에 조례 사항에 이제 관례적으로 해왔던 부분 일정이었고, 뭐 조례 사항에는 뭐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명시로 못한 부분은 추후에 세부적인 조금 내용을 담아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 이리 하죠. 언제든지 줄 수 있다라고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조례 없기 때문에 이래 했다라고 하는데 차후 조례를 보완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와 조례에 고마 수시로 줄 수 있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번만 뭐 예외적으로 조금 승인을 해주십사 하는 어떤 또 의원님의 좀 바람이고 어쨌든 또 대우조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요청 부분도 사실상 무시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보니 지역적인 어떤 경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물론 그 정으로 봐서는 해주는 게 맞다 생각되면서도 정에 어떤 규정이나 원칙이 없는 것을 우리가 해준다라고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 의회가 많은 곳입니까? 안 그래요? 그거는 그 규정상은 그 명예 시민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관례적으로 그 시민의 날 점해서 수여하다 보니 일정상의 한 7, 8월 그때 공고를 해서 추천을 받는 것이지 사실상 조례가 뭐 개정해가 반영 안 되는 이상은 요 조례에 준한다라면은 어떤 횟수라든지 그런 명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관례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예, 관례님이 관례가 어찌 보면 우리 규칙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통상 관례가 규칙 아닙니까? 관례가 없었기 때문에 조례에 그 규정이 없었지만 통상 우리가 8, 9월에 신청을 받아서 시민의 날을 지급을 한다. 수여를 한다. 이게 이제 통상이해야 합니까? 예, 그걸 변경시켜서 그 조례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이 자체도 맞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안 그래요? 자, 그러다 보고 저는 이에 대한 어떤 부분이 참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명예 시민 수여를 하고 난 이후 그분은 우리 거제시에 상당한 기여를 한 분들 아닙니까? 그렇지? 맞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거제시가 이분의 일회성으로 한번 수여를 하고 나서 거의가 끝나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과연 이번에 이제 시민의 날, 시민의 상을 수여받은 사람이 얼마만큼 홍보되어 있느냐 아는 사람 거의 없다 보거든요. 하는 형식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명예시민증 수여받으신 분들은 그 시민의 날 초청 대상으로서 초청도 하고 물론 그분들이 뭐 개인 사정에서 참여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최대한 그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는 해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우는 해주는데 그분은 받은 그 시민의 거제시장이 시민의 대표에서 받았다고 느낌은 와요.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예로 그때 지나가면은 저 사람 우리 거제시 어원이다 아니면 우리 시장이다라는 그 어떤 사람들 알고는 있는데 시민들이 거제 시민의 수혜를 받은 수상자다 라는 걸 과연 얼마나 홍보되어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 그 명예시민증이 선정이 되면 일단 1차적으로 그 지역 언론을 통해서 일단은 그 언론 보도를 게재를 합니다. 뭘 하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찌 보면 고마 일이 정해져 있으니까 누구나 받아서 해준다라는 그런 그렇게 변질될까봐 염려돼서 질문 행기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수의를 하고 나면은 어떤 수혜를 누리는 게 있습니까? 일반 시민처럼 우리 공공기관 시설 입장시라든지 일반 시민처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다만 우리 공공시설 입장할 때에 지역민 30% 할인이면 그 30% 준해서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시민처럼 예. 그저 시민이 예를 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나 모든 것을 다 똑같은 혜택을 보면서 할 수 있다. 예. 특별한 수혜는 없네요. 맞습니다. 그런 예. 우리 보면 지방차지법에 의해서 했는데 이 보면 주로 그것도 내용이 그렇다고 다만 관례상 또 예교상 이런 어떤 그 큰 타이틀이 짜여져 있던데, 우리가 명예 그 수여 대상자를 파악을 해서 수여하는 사람은 우리 거제 시민들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절반 정도 알 수 있는 50% 정도 알 수 있는 홍보하고, 또 그분이 받았다는 자부심이 진짜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이것도 하나의 우리 시가 해야 될 역할을 생각하거든요. 오늘 이 계기에 제가 한번 한 부분인데, 조례도 고쳐야 될 사항은 조례에 고쳐야 되지만 시민 수여 대상자가 정말 자기의 어떤 걸 갖도록, 자기의 자긍심을 갈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역할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냥 알겠습니다. 맞추는 게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걸 검토를 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 네, 지금까지 그 수여자 그 리스트 갖고 계십니까? 예. 연도별로 쭉 했던 거요? 예. 거기 보면 최근 거 한번 볼게요. 번호가 다 매겨져 있죠, 연번. 예, 있습니다. 예. 46번에 보면 제이슨 그럽이라는 분인데 예. 이분은 2019년도 11월 22일입니다. 수요일자가. 예. 그런데 그 해에 통상 이제 아까 말한 관례대로 한 거는 2019년 10월 5일에 있었어요. 예. 그죠? 예. 그러면 그때는 네 분을 우리가 선정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추가로 이거 한 겁니까? 이분도? 예, 수요 일자상 보면 아마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한 번 예. 하고 나서 또 추가로 다시 또 심의를 해서 예. 다시 됐다 이런 말씀이죠? 예. 앞으로 좀 더 가보면 2017년도 31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예. 여기도 보면 2017년도에는 어떻게 했냐면 2017년도 10월 14일에 이제 같이 묶어서 세 분을 합니다. 예. 우리 지금 하는 것처럼 아마 그때 한 것 같아요. 시민의 예, 날에. 예. 근데 같은 해에 보면 2017년도 3월에도 있고 5월에도 있고 8월에도 있고 또 그래요. 그러면 2017년도에는 이걸 그때마다 또 우리 이번처럼 이렇게 계속 따로 또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과장님은 지금 이게 처음이라 그래요? 왜? 예? 아까 답변에서 예, 사실은 요 리스트의 어떤 부분은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 지금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금 여기다 자꾸 지적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뭐 이것이 반복됐다고 해서 이게 뭐 옳다는 말은 아니지만 예. 어쨌든 우리가 연례적으로 8, 9월에 접수를 받아서 10월 시민의 날에 한꺼번에 이걸 다 선정을 해가지고 수여를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사례들이 지금 쭉 있는 거예요. 예. 그럼 과장님이 지금 이걸 설명하러 오시면서 이 과거에 있었던 이런 자료 데이터도 좀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오셔가지고 이게 처음이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의원님들 자꾸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그런 예들이 좀 있었던 것이고 그렇지만
그것이 꼭 뭐 바람직하다 뭐 이렇게 또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의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예. 그죠? 그러면 우리 지금 조례에 이게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 한다거나 또는 뭐 시기가 없이 뭐 수시로 이거를 받는다거나 예. 뭐 이러한 지금 조항 자체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만약 수시로 받을 것 같으면 굳이 공모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우리가 별표로 이러이러한 자격이 되시는 분은 수시로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그냥 만들어 놓으면 우리 시에서 수시로 그냥 받았다가 뭐 분기별로 한 번씩 하든지 만약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방안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걸 좀 조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드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추후에 조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방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나 2019년도 보면 대단히 좀 이렇게 당시에 꼭 필요했으니까 아마 그 따로따로라도 계속 열어서 이걸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예. 따로 쭉 모으지 않고 그런 좀 긴박한 사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면 이걸 조금 이렇게 오픈시켜 놓는 것도 저는 필요한데 그걸 좀 조례에 좀 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요 대상자 승인의 건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